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정말 빡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사이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사이 더 멀어졌고요. 다시는 얼굴 마주치기도 싫고 지금 시어머니란 단어를 쓰면서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과장이 심한 분이세요. 물려줄 재산도 없고 지금까지 결혼한 아들 부부에게 손 벌리고 사시는 양반인데도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과장이 어느 정도냐면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중학생일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친부의 지독한 폭력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남편의 친부와는 별거 생활을 하셨는데 합의된 별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경우였습니다. 견디다 못해 뛰쳐나가신 거였죠. 이후 남편은 친부와 몇 년간 생활을 했고 시어머니에게 퍼부어야 할 것들을 다 남편에게 퍼부었다고 해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이 들고 무섭고 외로웠을지 생각만 하면 제가 다 눈물이 날 정도인데 시어머니는 그때의 기억조차 미화를 시킵니다. 이혼을 한 이유는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아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고 사람이 술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절대로 폭력적이거나 하진 않았었다고, 자기가 잠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들과 친부의 곁을 떠나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 또한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돈을 벌러 간 것이다 라고 미화를 시키더라고요. 자기가 없는 그 몇 년 동안 친부와 남편 사이에 애착 관계가 심해져서 이혼을 할 때 서로 남편을 데리고 가겠다고 울고불고 했다는데 시어머니 말만 들으면 이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혼을 한 경우거든요. 앞뒤 말이 전혀 맞지도 않았고 모든 상황 다 알고 있는 저인데 그리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렇게 자신의 과거를 미화시키고 그만큼 어렸을 때 윤택하게 남편에게 잘 해줬었다. 단지 아주 작은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이혼을 했지만 절대로 남편에게 상처 주는 엄마나 아버지는 아니었다. 그렇게 잘 자랐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이 며느리 너에게도 잘하는 것이고 다정한 남자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 아들의 다정함은 다 지 아버지를 닮은 것이다 라고 할 때마다 소름이 다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돈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용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아들은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 준다는데 우리 아들은 거기에 미치질 못해서 내가 좀 속이 상하다. 그러니 며느리인 네가 나를 좀 더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말을 하죠. 한마디로 자신의 기억을 미화시키고 과장을 하면서 아들 내외에게 돈을 뜯어가는 그런 양반이었습니다. 너무 싫었죠. 분명 남편은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엄마가 집을 뛰쳐나갔을 때 죽고 싶을 정도로 무서웠고 친부에게 못할 짓도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제게 저리 말을 하며 돈을 더 달라 말을 했으니까요. 저는 처음엔 혹시 이분이 머리에 이상이 생긴 건가 싶었어요. 연세 많이 드시진 않았지만 혹 치매가 온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됐죠. 시어머니 모든 기억들은 다 자기 편한 대로만, 자기 중심으로만 편향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일로 결혼 3년 만에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냥 돈을 달라고 해라.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돈 줄 테니 제발 좋은 엄마였었다라는 말 하지 말아라. 남편은 분명 상처를 받았었고 그 상처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지속이 되었다고 하더라. 남편의 상처가 치유가 된 건 결혼하고 나서 안정을 되찾고 나서라고 했으니 좋은 엄마, 훌륭한 엄마, 희생과 헌신을 운운하는 그런 엄마였다는 말을 좀 하지 말아달라 되받아 쳤었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싸웠었고 욕까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시어머니를 좀 심하게 몰아붙이긴 했었습니다.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런 좋은 엄마 모양새 흉내내는 모습이요. 남편 엄마에게 돈 챙겨줄 의무 있다 생각했고 지독한 상처 있는 만큼 독하게 공부한 남편, 넉넉하게 돈 벌어오는 사람이었고 끼리끼리 만난다고 저 또한 부족하지 않게 돈 버는 그런 며느리였거든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왜곡된 말들에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맞냐고까지 말을 했었으니 거의 갈 때까지 갔었던 거였죠. 또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네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에게 왜 그런 과장된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 집을
옮겨주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의 남편분 장례식이 있어서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친구분들이 저를 보더니 집 언제 옮겨주는 것이냐고, 강남집으로 해준다고 그러던데 언제 옮겨주는 것이냐고, 자식이 말 한마디 내뱉었으면 얼른 지켜야 하는데 아직도 왜 며느리 시어머니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이냐고, 자식이 되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저를 막 몰아세우는데 당연히 그런 소리 한 적 없죠. 잘 살고 계신 집인데 왜 저희가 시어머니에게 강남의 집을 사드려야 하는 겁니까? 다른 자식들은 다 그러할 수도 있지만 저희 그 정도로 엄청나게 부를 쌓아 올리는 경제를 갖고 있는 부분 아닙니다. 제가 아무 말을 못하자 시어머니 그러더군요. 우리 아들은 그리하고 싶어 하는데 알잖아. 며느리 것들이 다 문제인 거. 우리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살아. 확 뒤집어 엎고 싶지만 엄마로서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냥 나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언제 강남에 집 사주는지. 하면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 친구분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기까지 하더군요. 기가 막혔죠. 너무 어이없었죠. 그 일로 대면대면하게 지냈었고 시어머니와 사이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건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심하게 말을 한 건 맞지만 당시에 시어머니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만 했었고 전혀 자기 반성은 없었어요. 그런데 연세 드시니 웃는 낯으로 자식들 보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자기만 위하던 양반이 저와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었거든요. 당시 너무 철없이 군 것 같다면서요. 어른이 그리 저 자세로 나오시자 제가 무슨 호로 자식도 아니고 저 또한 더 낮은 자세로 시어머니를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관계 회복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저와 단둘이 식사하는 도중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줄 생각이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집을 저렴하게 전세로 내어주고 당신께서는 제 집으로 들어와 사시겠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제 명의의 빌라에서 말이죠. 다른 분들과 겹치는 내용이라 좀 그런데 그 빌라가 지금 재개발권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총 5층짜리 빌라에 지층이 존재하고 제 소유의 빌라는 바로 2층인데 그곳에 당신께서 들어가 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곳이 비워져 있긴 합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나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생활권 별로 좋지 않은 그 집으로 굳이 이사를 하시려고 하냐 했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지 않았던 사이 그나마 작년에 조금 회복되었다고 생각했고 연세 드시다 보니 조금이나마 자식 위할 줄 아는 그런 분으로 바뀌셨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어요. 아주 대단하게 혼자서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거기 재개발 된다며? 그럼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되려나?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되려나? 거의 가시권에 들어간 거 아니니? 아니 어머니 거길 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이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들한테 돈 받아 쓰는 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무리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로 주고 나는 그 네 2층 빌라로 들어가려고 한다. 목돈 손에 쥐고 있으면 니들한테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리고 그 빌라 재개발 되면 그 뭐냐 이주비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거길 왜 비워두니? 내가 들어가 살면서 나중에 그 이주비 내가 받을란다. 얼마나 받으려나? 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주비 주는 거잖아. 집주인이 동일해도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 뻗대면 절대로 재개발 진행 안 된다고 하던데 이주비 한 5배 주기 전까진 안 나간다고 하면 결국엔 줄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내가 받아 먹어야지. 왜 그걸 비워두니? 그 이주비를 누가 주는데요? 어머니, 요즘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또 옛날 성격 나오시는 거죠? 뭐? 아니 일 안 하고 돈 벌어보겠다는데 니들이 주는 용돈으로는 택도 없어. 내가 불편한 집으로 들어가서 불편하게 산 만큼 돈 벌겠다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니? 너야말로 너무 시어머니를 쥐잡듯이 참는 거 아니니? 그 이주비 제가 드려야 하는 거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집에 들어가시면
결국엔 피해는 제가 보는 거라고요. 그걸 아시면서도 이러시는 거죠? 어머니 목돈 만질 수 있으니 앞뒤 죄지 않고 며느리가 피해를 보든 말든 그리하시겠다는 거죠? 너는 돈 많잖아. 내가 불편한 곳에 들어가 사는 거잖아. 그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누가 들어가 살래요? 거기 그냥 비워둘 생각이라고요. 세입자 받을 생각 없다고요. 정말 어머님 욕심나시네요. 아, 이젠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하시고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시겠다? 다시 돌아가죠. 그동안 관계 회복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쳤었네요. 제가 돌았었어요. 다신 집에 오지 마세요. 좋은 며느리까진 아니어도 불편하고 얼굴 붉히는 며느리까진 안 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이리 만드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또 이리 만드시는 거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 내쫓았습니다. 그러고도 화가 주체가 안 돼서 들고 있던 키친타올을 집어 던졌어요. 시어머니 이미 나가고 없었지만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천하의 나쁜 며느리죠. 그런데 여전히 자신만 생각하는 시어머니는요. 애도 아니고 철이 없어도 정도껏 이어야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것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뇨. 역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질 않나 봅니다. 남편에게 다 말했습니다.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하더군요. 대면대면하게 적당하게 생활비 지원이나 해드리면서 얼굴 마주치는 일은 최대한 줄이자고요. 좀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니 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다고. 자기 엄마지만 너무 철이 없는 엄마라 미안하다고 제게 그러더군요. 저도 분명히 좋은 며느리는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억지 부렸어도 최대한 좋게 생각해서 들어드리는 것이 좋은 며느리 상이라는 것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성격이 못돼 먹어서 그런지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잘 지내고 싶은데 문제없이 보통의 며느리 시어머니로 지내고 싶은데 꼭 저렇게 사이 틀어지는 생각과 말들을 하시고 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래도 관계 개선해보려 노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결국에 그 시간들로 인해 또 이런 얼토당토한 말을 들었어야만 했으니까요.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시자만 붙으면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